살기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능실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국민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얻을 수 있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라고 하는 재류 자격을 얻어서 일을 하죠. 하지만 발전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능실습생으로서 일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기능실습생의 대다수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기능실습 제도란 쉽게 말해서 발전도상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기술을 배워 자국으로 돌아가 그 기능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노예 무역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이 기술 따윈 필요 없는 일본인조차 기피하는 가혹한 단순 노동에 억지로 종사하죠. 지금부터 발전도상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악재 같은 일본의 노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전도상국의 값싼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로 3개의 단체가 필요합니다. 현지의 송출기관과 일본의 감리단체, 그리고 기업입니다. 기업은 일본인이 기피하는 가혹한 노동을 값싼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리단체에 기능실습생을 요청하죠. 요청을 받은 감리단체는 현지 송출기관에 연락을 해서 현지에서 기능실습생이 될 사람을 모집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가난한 발전도상국 젊은이들은 송출기관이랑 제휴를 맺은 현지 일본어 학원에서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기능실습생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송출기관의 주된 수입은 이 기능실습생 후보들이 낸 트레이닝 요금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이 큰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능실습생들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하게 되죠. 베트남의 평균 임금을 월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저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에 있는 감리단체입니다. 송출기관은 감리단체에서 오더를 받지 못하면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단체의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들이 송출기관을 이용해달라고 하죠. 물론 이 송출기관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단체에서 건넨 뇌물 비용은 기능실습생 후보들이 내는 트레이닝 비용을 통해서 회수하죠. 즉 뇌물이 높으면 트레이닝 비용도 많아지는 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한 기능실습생들은 자기들이 희망한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지식이 필요 없는 극한의 단순 노동에만 종사하게 됩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면 상관없는데 이들이 직접 받는 돈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생활비는 비싸고 빚은 갚아야 하고 결국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도가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신과 몸이 너덜너덜한 상태가 됩니다. 여권과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자유를 완전히 뺏긴 노예 같은 상황에서 폭언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들은 결국 도망가게 되죠. 일본에는 1년 동안 기능실습생 약 1만 명 정도가 실종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노예와도 같은 노동 환경을 지적합니다. 이 실종자들은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취업해서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 더욱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던가 범죄를 저지르죠. 물론 빚은 그대로인 채로요. 최근 미국 국무성은 일본이 이 기능실습 제도를 이용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까지도 인정한 명실상부한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모르는 척으로 이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사회로 인해서 노동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기능실습생들이 없으면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분야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17년에 새로운 기능실습 제도를 도입해서 더 많은 분야에 저임금 외국인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실습 제도라고 하는 노예 제도는 일본 정부가 직접 외국인을 모집하진 않았습니다. 법을 만들고 민간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타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민간기업이 했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죠. 이런 상황을 보면 강제징용당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 실태가 조금이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더 심했겠죠.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만.